정도 나는 어느 정도 참았을까 생각해보면 끝까지 참았다는 분이 계세요. 우리 정은희 마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살았다. 어떤 게 힘들었느냐 하면 김태하라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저도 최고의 가수로 돈 잘 버는 여자 그리고 인기 좋았고 맞아. 무조건 사랑만 받았거든요. 근데 김태하라는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제가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사랑을 하는 만큼 받고 싶은데 그 사람 역시 밖에 나가서 정말 문 여자 속에서 음악하면서 인기 끌고 여자들한테 인기 끌고 돈 버는 남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여자들한테 인기 끌고 돈 벌어 와라. 그 소리를 하면서 여자들한테 인기는 잊지 말아라. 그것도 참 모순이더라고요. 네, 저는 밖에 나가서 문 남성들 앞에서 뭐 드레스 입고 흔들고 노래하면서 돈 벌면서 그건 당연한 거고 저 사람이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생각을 다시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좋은 생각을 했지만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쏘는 사람이라 쏴요? 예, 쏴요. 네. 그래서 뭐 어디서 뭐 김태하가 누구랑 있더라, 어디 있더라 이런 소문이 그냥 진짜로 들려요, 그럼.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예. 여기저기서 많이 왜냐면 쏘셨구나.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여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근데 김태하랑 정은이랑 그런 거 아니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네, 아주 친절하게. 네. 정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내 사랑에 대한 그래도 나의 자존심이 있다면 엄마, 아버지, 형제들이 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 거를 내가 좋아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내가 져야지. 그리고 참고 살다 보니까 그거를 저는 더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헤어져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참고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해서 참았다. 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요. 멋있다. 멋있어요. 주변에서 더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참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었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제일 해서는 안 될 말이 바람둥이가 자기를 만나서 마음이 변해서 자기 하나만을 사랑하는 남자를 원해요. 착각이에요. 아니, 그렇죠. 매력이 있는 남자 모든 여자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바람둥이인지 알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정말 자기만 보는 남자는 매력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그래,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그러니까 잘 그럼 살아야지. 어머니들은- 어머니들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참 잘해요.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 그전에는 자기도 참 불안했대요. 자기도 참 불안했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제 뭐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만 정은이 남편 김태하가 되니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역으로 그 사람이 저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참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참을 수 있어? 한번 자기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대요. 핑계 같은 거. 예. 물론 핑계죠. 합리화를 잘했어요. 예. 그래서 자꾸 합리화를 시켰대요. 근데 그걸 이제는 다 잘못했고 잘못됐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친구 같고 동기 같고. 예. 요 세대는 어때요? 최은경 씨 만약에 남편이 아까 정은희 씨처럼 참고 아니, 근데 사셔서 저는 저렇게 좋은 이런 날이 일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근데 혹시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나 보거나 이런 게 있으면, 혹시 오빠 저런 일이 생기면, 오빠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바람을 피면 그 사람이 좋아서 한 거니까 꼭 거기 가서 살도록 해? 이혼하고?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밝게 얘기하는구나. 아니, 밝게가 아니라 좋아서 한 거면 그 사람하고 가서 살아야지 나하고 그 이유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톤이. 계속 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냥 그걸 듣고 있다가 나중엔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뜨끔하면서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칼 자르듯이 딱 자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럼 만나러 갔으면 계속 만나셔야지. 이걸 했는데 아니 결혼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네가 혹시 그러면
나는 너처럼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훨씬 더 하더라고. 신뢰감이 가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야라는 건 누가 솔직히 방송용 예. 아니고 냉정하게 바람 피면 전 이혼할 것 같아요. 지금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맞는 거예요. 절대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도 말은 그렇게 했어요. 네, 아니 내가 바람을 폈을 때 하지 마. 내가 바람을 피면 당신이 용서를 해도 나는 내가 용납이 안 돼. 이런 나는 당신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난 그렇게 이건 뭐죠? 나 그렇게 얘기해. 그 세대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저게 이제 계속 세대 차이를 얘기를 하고 얘기하니까. 있잖아요. 아마 이제 조금 어린 세대, 요즘 세대 이야기를. 당신 세대? 내 세대. 내가 여기 나와야 어리지. 다행이다. 내가 제일 어려워. 막내예요. 예. 자, 요 세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양소영 마담님의 이야기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야, 세다. 사실 이 얘기를 참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남편한테 제가 못하는 얘기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한 이야기.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내가 너무 얘기를 하면은 좀 구차해질까 봐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참게 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사람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먹던 고기도 먹어봐야지 잘 먹는다고. 아내 버릇. 이거를 한꺼번에 이거를 갑자기 풀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한풀이도 아니고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폭탄을 터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울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막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사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혀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이 보따리를 풀어내는데 저희 남편이 참고 산 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우리 남편이 왔을 때 우리 친정 엄마가 오셨을 때 당신이 왜 살갑게 맞아주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나의 서러움을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은 나도 이 가정의 한 사람의 구성원이고 하는데 왜 장모님이 오셨을 때 나한테 미리 연락을 안 해주고 나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내 자존심을 그러니까 건드린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것을 하나를 참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참기 힘든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이 그거를 알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풀어낼 거니까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참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얘기를 풀어서 나가는 게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발표해봤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참지 않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말하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죠. 네. 남편들의 자존심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남편을 비난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든 것만 얘기해야지 우리 남편은 당신은 이게 문제야라고 하면은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근데 내가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좀 들어주는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랑 예능 프로를 보게 됐어요. 전국 고민자랑하는 정리벽에 있는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롱에 있는 와이프 핸드백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안 쓴다고. 예, 그래가지고 놀랄 일이죠. 그래서 내가 저건 굉장히 심한데 저거는 내가 볼 때 뭔가 쇼크에 의해서 오는 정리 결벽증이 심한 건데 왜 치료를 안 하고 저기서 웃고 있지? 근데 와이프가 TV 좀 보자. 당신은 뭘 보면 왜 해결을 하려 들어? 그냥 좀 보고 웃어. 그런데 나도 이게 강박이 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지 말라는 거에서 제가 잘 못 참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와이프의 앞뒤 안 맞는 얘기 제가 못 견디겠죠, 성격이.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얘기할 때 이경재 원장님이 앞뒤 안 맞는 얘기 1등이에요. 그런데 그게 웃긴 게 저는 그게 앞뒤가 맞아요. 제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나는 그래서 너무 많은데. 참는다는 의미가 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세계에 앞뒤가 안 맞을 때 못 참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을 못 참는 거에 대해서 그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는 게 대화의 제일 중요한 맞아요.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참고 사는 사람들은 너 그렇게까지 해도 참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걔는 괜찮은 거예요. 엄한 데 가서 이렇게 네. 폭발이 되죠. 다른 스위치. 네, 맞아요. 나도 장가 얘기하면 하지 마. 왜요? 흰머리야? 그냥 빠지는 머리 흰머리야 이제. 흰머리가 아니라 염색
어색해가지고. 아이, 내버려둬요, 네. 우리 농객분 중에서도 네. 참고 참다가 내가 진짜 맞아, 이거 맞아, 하신 분이 맞아. 계셔서 한 번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맞아, 맞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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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 참게 생기셨는데 예. 무슨 일이셨어요? 예.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전에는 정말 잘 참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서로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똑같고 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 갖고 너무 많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정말 둘이 같이 해요. 뭐 누가 많이 한다 이런 거보다는 같이 하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뭐 밥을 이렇게 하면은 밥이 물의 양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네. 근데 왜 오늘은 밥이 질어? 맨날 하는 밥인데 이게 밥의 양이 틀려?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혼자 저기 세탁실에 가서 물을 막 붓고 있는 거예요. 주전자에다가.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거 물이 좀 안 차가지고 물이 있어야 자기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대요. 그건 내가 보기에 좀 아닌데 너무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건데 집안일을 너무 같이 하다 보니까 잔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평가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네, 거예요. 꾹꾹 참고 있다가 이게 자꾸 폭발을 할 것 같으니까 저도 모르게 집을 이렇게 나가서 술을 막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더 좋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니까 이게 더 안 좋은 감정으로 더 크게 싸워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네. 굉장히 좋은 신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도와주는데 불편하지 않게 도와달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지. 도와주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딱 맞게 도와준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해가니까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고 여보 물이 안 맞아. 아이고 그럼 당신이 조금 더 부어봐. 나 왜 그런 건 나 이게 잘 안 맞나 몰라. 이러면 될 거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러면 될 거를 그럼 당신이 하든지 응? 뭐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도우려면 돕고 말려면 막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도와주는 남편을 신나게 해서 아우 그러면 여보 물 좀 맞춰줘봐. 그게 수양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수양이 생각이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네. 말씀이 옳은 게요. 처음에 저도 노래만 했지 살림을 안 살아봐가지고 밥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김태환이라는 사람은 외국에서 자기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식이랑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니까는 계속 음식을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막 싸우다가 그래 음식 잘하는 여자를 나가서 사라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래 자기가 하는 게 훨씬 맛있어. 자기가 해. 지금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침 다 해가지고 아침 다 해가지고 이게 여수되지 않아요? 남자를 너무 조종하는 법을 아시는 거야. 이게 여수된 거예요 이게 지금. 된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맞부딪혀서 싸우다가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내가 음식을 하루아침에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하는 사람을 자꾸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면 자기가 다 해요. 맞아요. 그럼 내가 편안해지는 저희 거지. 농객분도 남편 이렇게 술 먹고 나가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막 확 서로 싸우지 마시고 남편분 당신이 밥을 잘 잡으니까 이거 좀 잡아줄래? 이렇게 하면 남자가 매번 그래? 왜? 매번 좋아하실까? 애도 낳아줄 거야? 아니 남자한테 단순한 거예요 남자는. 밥이 왜 이렇게 밥이 그렇지 않아요? 맞추는 거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무슨 사람이. 못 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나도 오늘부터 우리 남편한테 밥 잘한다고 갑자기. 대한민국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자기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쉽지가 않네. 예. 어맹남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78살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31, 둘이에요. 살 날이 한참 남았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뻔이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30대에는 29에 결혼해서 30대에는 열심히 정말 일했어요. 이러고 살다 보니까 남자가 아주 콧대가 높아졌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난 내 생각에 기죽을까봐 그저 복종을 했어요. 뭐든지 모르는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여자들하고 놀러 다녀도 뭐 이해하고
그 여자 뒷조사 다 해서 보고서 올리면은 이런 여자하고 요새 다닌다며 이 여자 안 좋아 하지 마 이제 그만해요 이러면 누가 그래 아니야 얼마나 단정한데 그 말을 정면으로 나한테 딱 들이받는 거야 그럴 때 내 초라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진짜로. 그렇지만 내가 그때서부터 이혼을 했으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황혼 이혼을 하면 첫째는 외로워서 말라주고 맞아. 외로워서 말라.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야. 영양실조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외로워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어. 나 많이 봤어. 나 헤어져가지고 무지무지한 대기업 여자들 회장들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요. 식사하고 끝나서 집에 갈 때가 제일 쓸쓸하대요. 그땐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또 오락가락하고 또 그중에서 또 나는 아버지를 존경해, 너는 어머니를 존경해 이러고 또 갈려. 그럼 제사 때도 이리 갈려 저리 갈려. 그 꼬라지 그 볼만해요. 가슴 찢어져요 엄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참으면서 살아야 돼. 참아. 나 이제 내일 인터넷에서 욕을 다 가지고 참으라고. 이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 이혼이 3만 건, 26%고요. 26%야, 30년 이상 황이혼도 8천 건, 그러니까 전년보다 9% 늘었어요. 그러니까 혼인 기간 대비 이혼율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 그러니까 30년째 살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확 하고 늘었다는 거죠. 항원 이혼 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드는 게 33년, 4년, 5년을 참아왔잖아요. 근데 그거 못 참아서 제가 참아왔던 걸 다 날릴 이유는 없잖아요. 참아온 것보다 참을 일이 작으니까 작은 거 가지고 큰 걸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제가 지금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양재진 선생님 같은 남편, 저는 혼자는 못 살 거니까 저런 사람하고 재혼한다면 아우 싫어 너무 깍쟁이야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시 또 버려졌어. 제가 이경재 원장님 같은 사람하고 든다니까 저도 많이 먹고 나도 먹고 우리 그러던 말이야. 이것도 안 되겠고. 채웠어. 그런데 정말 제가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아니 목사님.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여기 나와 계시니까 저렇지 만약에 내 남편이면 이 목사님이 다 목사님이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최영림 씨요, 최영림 씨. 아이고 안 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또 살아가는 게 지금 새로운 시작보다 힘이 덜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 거죠. 늘어난 이유가 살림도 여성들이 풍지 뭐 박살내잖아. 이기적이고 아유. 일본처럼 퇴직금을 딱 받는 순간 한 해다 이혼이라 그래서 공항에서 맞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건 뭐 양성분 다 잘 아시겠지만 40여 년을 남편 폭력에 시달렸던 여성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죽기 전 하루라도 내 자유롭게 내 인간답게 누구의 마누라 누구의 어머니 소가 아니라 나 유인경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지막 용트림으로 신청하는 분들까지 그동안 3, 40년 참고 살았는데 1, 2년 더 못 참으시겠어요라는 건 저는 너무 가혹하다고 자,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뭐 황혼 이혼하면 뭐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더 피곤한 일이 많음에도 참아왔는데. 불구하고 결심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베스트 3 보시겠습니다. 자,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베스트 3 3위. 내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싶어서 이게 게 뭐냐면 하나도 없는 거지. 이제 지금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의 세대는 모든 재산이 다 남편 이름으로만 돼 있고 내가 진짜 30년,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지금도 돈 한 푼 뭐 하나 하는 것까지 이제 사정을 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3, 40년 노력을 했으니까 나도 내 정당한 재산을 갖고 싶다. 2위 보시겠습니다. 자식 출가시키고 참고 살 이유가 없어서. 남의 볼 이제 필요가 없어.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다 보니까 아까 윤경 기자님 말씀대로 뭐 정말 막 온몸이 망가지도록 맞아도 참고 온갖 뭐 남편의 정말 부조리하거나 잘못을 보고도 참았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이혼 결혼식장에서 되게 신경 쓰시더라고요. 결혼시키는 앉아있을 거에 자리에. 대한 것 때문에 결혼시킬 때까지만 참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진짜 그래서 많아. 결혼 다 시키고 났으니까 이제는 난 내 인생 찾겠다. 결혼까지 시켰으니까 하고 결심하는 게 많아요. 이경우는 가슴이 아프네요. 네? 자식 때문에 괴로운데 참고 산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러면 그 인생은 뭐냐고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정말 많죠. 실제로 출가시키고 바로 안 해도 이혼하시는 분도 이럴 거야. 많고요. 예. 1번은 뭡니까? 자, 1위. 대망의 1위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인 거예요. 이제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일 당장 내가 죽을 건데 오늘 이혼할까?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30년 정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자식도 다 내보냈고 그리고 이제는 좀 나도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냥 좀 돌직구 같은 얘기 하자면 이 노인 양반들에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참고 살아야죠. 마무리 잘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러기에는 세상이 변했다는 걸 남자든 여자든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대로 간다. 그러기에는 지금 할머니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할아버지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 쥐고 살았을 때 그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 할머니 속에도 뭔가 할머니의 인생이 커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할머니가 다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 20%는 할아버지도 안 되잖아요. 20%는 그 말은 너무 할머니한테 시달려가지고 고통받는 할아버지도 20%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적당하게 대화를 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는 대화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있다는 걸 좀 깨달으셔서 네. 빨리 허심탄회하게 부부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